이제 12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번 보시게 되면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된 얘기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하게 되고요. 즉,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당기려는 힘,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죠. 1번이 잘못된 보기입니다. 126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식은 사실 계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출제되게 됩니다. 1번의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정전 흡입력 F는 2분의 1의 입실론 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1번이 맞는 말입니다. 127번. 정전계에 주어진 전하분포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개의 세기를 구하려고 할 때, 전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려고 할 때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 쿨롱, 그 다음에 전위, 가우스 법칙은 다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4번의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비오사바레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류로 그 다음에 자장의 세기, 즉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죠. 128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레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입니다. 밑에 4파이 R제곱. 여러분 4파이 R제곱이 뭐죠? 4파이 R제곱 9의 면적이죠. 그렇죠? 4파이 R제곱이 들어가고 꼭 9의 면적이 들어가고 위에는 I, 델타 L,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뭐 실제로 수를 주어지고 계산하는 거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 식을 물어보는 것이 가끔 묻게 됩니다. 129번. 정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정전계. 3번의 전개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죠. 멈춰 있게 되니까요. 답은 3번. 130번. 대전된 도체의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하 밀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130번.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적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하 밀도는 뭡니까? 단위 면적당 전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구 밀도. 단위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표면 전하 밀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면적이 커지게 되면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곡률 반지름이 크면 그 밀도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131번. 다음 중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정규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자기차폐를 할 수 있는 물질 4개를 대라 라고 하면은 리, 코, 철, 망 이렇게 됐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정규반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니, 코, 철, 망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석을 댔을 때 너도 자석으로 바뀌는 애 강자성체입니다. 답은 2번. 132번.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비유전율 다 외울 수 있나요? 비유전율 표가 있는데 물질에 따라서 비유전율이 다 다르게 되는데 외울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운모, 유리, 고무 이런 것들은 다 뭐 비슷합니다. 한 2에서 5, 뭐 5에서 9 해가지고 다 10 이하예요. 그런데 3번의 증류수는 한 8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증류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3번.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의 값은 얼마인가? 진공 혹은 공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유전율은 1입니다. 비유전율은 비율이에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진공 혹은 공기로 하게 되죠. 답은 1번이죠. 134번.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 운모, 염화, 비닐 중에서 가장 큰 것, 여기 있는 것이 게임도 안 되는 것은 바로 산화티탄에 대해서는 게임도 안 되지만 산화티탄이 훨씬 더 크게 되죠. 135번. 플러스 Q1 쿨롱과 마이너스 Q2 쿨롱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35번에 이 법칙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원래 힘 F는 이렇게 되는 거죠. 4파이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입실론인데 진공 혹은 공기일 때는 여기가 이제 입실론이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쵸?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곱하기 파이는 3.14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얼마예요? 8.855 곱하기 10-12승 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은 요 수가 얼마가 되느냐?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가 되죠. 따라서 요 말이 나와 있는 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36번. 공기 중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의 두 전하를 2m 거리에 놓았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136번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지금 거리가 얼마냐고 했냐면은 거리가 2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니까 이때 Q1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보게 되면은 약 5.4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의 단위예요. 자, 137번. 비유전율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1마이크로쿨롱과 2마이크로쿨롱 두 점전하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비유전율이 9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37번. 자,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왜냐? 요식은 진공일 때 유전율이에요. 그러니까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였는데 여기 비유전율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입실론 S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그러니까 총 나온 여기에서 계산한 값을 가지고 비유전율로 나눠줘도 돼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지금 거리가 1cm, 1cm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쵸?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 다음에 Q1은 1 마이크로쿨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그 다음에 Q2는 2 마이크로쿨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는 거죠. 계산해보게 되면은 총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한 다음에 그걸 비유전율로 나눠도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음에 138번. 진공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의 두 개의 점전하가 50cm의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힘 F는 지금 진공 중이라고 하잖아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거리가 얼마냐면 50cm, 0.5m죠. 0.5의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식은 입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어떤 거? 요거.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입에 어떻게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39번. 공기 중에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이었다. 두 전하 간에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N으로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원래 5N인데 2N으로 되었대요. 자, 5N인데 2N으로 되었대. 얼마? 얼마로 된 겁니까? 나누기 2.5 되게 되는 거죠. 그쵸? 2.5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유전율이 얼마? 2.5만큼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40. 진공 중에 플러스 20 마이크로쿨롱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로쿨롱인 두 개의 점전하가 1.2m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40번 역시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요. 그쵸? 자, 쿨롱의 법칙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진공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9 곱하기 10의 9승은 그대로 가고 자, 여기에 R 값이 얼마입니까? 거리가 1.2m라고 했어요. 따라서 1.2의 제곱분의
Q1, Q2는요. 20 마이크로 쿨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값 하게 되면은 일단 절대값은 0.4 뉴턴 나온다고 해요. 자, 근데 그때 이 부호가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값은 마이너스 음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무슨力이 작용한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 잡아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한다? 흡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흡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0.4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답은 몇 번? 4번. 41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한번 봤던 문제 같은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2번에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어떻게 하고 반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어떻게 한다? 서로 흡인하게 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42번.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2번에 만약에 어떤 전하가 하나 있다. 전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전기력선이 작용하게 된다. 등전이면 전이가 서로 같은 것끼리 모아놨다. 모아놓게 되면은 이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게 됩니까? 수직으로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각으로 교차한다를 직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답은 따라서 직교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3번이죠. 43번. 등전이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번에 점전하가 만드는 전개의 등전이면은 동심구면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주먹이 한번 이렇게 공이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전하가 있게 되면 이 전하에서 나오게 되는 전기력선은 사방이 뭐예요? 완전히 이 구의 모양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입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때 등전이면을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등전이면 전이가 같은 것끼리 하나의 표면으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무슨 형태? 공 모양이 되겠죠. 구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44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개의 단위를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유전율의 단위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규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예요? 유전율 단위. 내 유전자가 FM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때. 페러드 퍼 메타. 다음에 만약에 투자율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죠. 휴먼에 투자하는 거죠. 휴먼. 헨리 퍼 메타.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의 단위는 뭐예요? 자기 저항의 단위. 암페어 턴 퍼 웨버. 자, 그러니까 유전율, 투자율, 자기 저항. 그 다음에 도전율, 전도율 이렇게 퍼 메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145번. 이 쿨롱의 전기량이 2점을 이동하여 12줄을 냈을 때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얼마가 되는가? 총 한일이 얼마라고 합니까? 총 한일이 12줄이래요. 그걸 몇 놈이 했어요? 두 놈이 했죠. 이 쿨롱이 했죠. 그럼 얼마? 6볼트가 되겠죠. 146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전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죠. 단위 미터당 몇 볼트의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가?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147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다? 잘못된 거죠. 수직이죠, 수직. 48번. 대전 도체 내부의 전위는, 대전 도체의 내부의 전위는 표면과 같게 됩니다. 답은 3번. 49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력선의 성질은 우리가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이나 이제 몇 가지 성질이 기본 성질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력선은요 플러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로 가죠. 하지만 전기력선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하지만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양에서 음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150번. 전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얘기죠.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해서 정전하에서 그치게 됩니까? 아니죠. 정에서 시작해서 부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151번. 전기력선의 성질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체 내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152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 도체 표면과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1번.
153번. 전기력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1번.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그쵸? 1번이죠. 154번. 전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게 되는 거. 자, 전장의 세기. 154번. 전장의 세기라는 거, E는요, 어떤 거리분의 단위, 볼트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답은 3번. 155번.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에 떨어진 점 P와 1m에 떨어진 점 Q와의 전위 차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여기서 쭉 가서, 여기가 이제 P점이 되고요. 자, 여기에 전하가 하나 있대요. 이게 2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이래요. 그쵸? 자, 여기가 이제 Q점인데, 여기서부터는 1m의 거리이고, 이쪽으로는 2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하가 여기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예요. 이거 예를 들어 우리가 난로로 치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난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난로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의 난로. 그만큼 열을 내는 난로가 하나 있고, 여기 Q 1m에 떨어진 사람의 온도와 P 2m 떨어진 사람, 이 두 사람의 온도차가 몇 도가 되겠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Q점에서의 온도가 몇 도일까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P점에서의 온도가 몇 도일까를 계산한 다음에, 이 둘 차이, P와 Q의 점에서의 온도 차이를 빼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은 다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뭘 계산해야 돼요? 전위를 계산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위, 자, V, Q포인트에서의 전위는 뭐냐? 9 곱하기 10의 구승 여기 똑같아요. 근데 R분의 Q가 됩니다.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지금 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Q. 야, 여기 정전용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80V. 자, 이 지점에서는 180V의 전위가 발생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VP의 지점, VP는 그럼 9 곱하기 10의 구승 그리고 2죠.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지금 2로 나누게 되니까 몇 볼트 해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그럼 90V가 되겠죠. 90V. 따라서 여기는 전위가 90V가 됩니다. 180, 90 차이가 얼마예요? 뭐 당연히 90이죠. 그쵸? 답은 2번. 156번. 40V per m인 전개 내의 50V 되는 점에서 1쿨롱의 전하가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하였을 때 그 점의 전위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156번. 이것도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이쪽 면에서, 자, 여기 이제 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40V per m. 1m당 전기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1m당 40V per m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m 이동했을 때 40V가 더 세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이 강한 전기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 힘은 이쪽으로 간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80cm 더 이동했대요. 어느? 전개의 방향. 전개의 방향은 여기서 이쪽으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기가 센데 이쪽으로는 약해지는 거죠. 자, 여기 지점에서 얼마? 80cm 이동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몇 볼트? 50V 되는 지점인데 전개의 세기는 50보다 더 커지나요? 더 작아지나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더 당연히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50보다는 작아요. 그럼 답은 1번, 2번, 3번으로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자, 1m에 40V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럼 0.8에는 얼마? 8, 4, 32, 32V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0에서 32 빼게 되면 얼마? 18V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157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이냐? 이번에 가우스 법칙. 158번. 유전물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다. 자, 이 전기력선 수 물어보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요. 첫 번째, 진공 혹은 공기 중에서의 전기력선 수는 얼마냐? 그러면 Q를 얼마? 입실론 제로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진공의 유전율, 공기의 유전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자, 어떤 유전체 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건 Q는 그냥 입실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입실론 S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입실론, 유전물 입실론, 유전체 입실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이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159번 진공 중에 놓인 Q쿨롱의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진공 들어가게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160번 진공 중에서 폐곡면을 나아가는 전력선의 총수 진공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전력선은 총 입실론 제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답은 몇 번? 2번이죠. 161번 유전체 중의 전개의 세기를 유전율을 입실론이라고 하면 전기 변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 변이는 자 지금 전기 변이 전속 밀도라고 하게 되는데 입실론, 엡실론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 4번이죠. 162번 진공 중에서 어떤 대전체의 전속이 Q였다. 이 대전체의 비유전율이 2.2 유전체 속에 넣었을 때 전속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속이 뭐예요? 전속. 전속.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기력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하 1쿨롱의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 세냐 세지 말고 그냥 우리가 1쿨롱에서는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전속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1인분에 밥 몇 알입니까? 밥이 쌀이 몇 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딱 삼겹살집 가서 아주머니 저기 공깃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공깃밥 한 그릇 가져오면 거기 쌀이 몇 톨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언제 세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1인분이라고 하면 그 밥 한 공기 정도의 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인분은 한 공기죠. 전속도 똑같아요. 언제 그 전기력선이 여기 수없이 많은 가닥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 세고 있습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1쿨롱의 전하에서는 그냥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속은 그냥 쿨롱과 거의 그냥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Q쿨롱에서는 Q개의 가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63번 반지름 A 미터인 도체구에 전하 Q쿨롱을 주었을 때 구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구 밖의 한 점에서의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의 면적 분의 그냥 Q 하게 되면 구의 면적 어떻게 돼? 4파이 R의 제곱 분의 Q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답은 2번. 124번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6승 쿨롱이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164번 자 D 전속 밀도는 입실론 2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전속 밀도가 입실론 2인데 지금 문제는 전기장의 세기 요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2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엡실론 분의 D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엡실론이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는 비유전율 2.5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5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를 곱한 것분의 D. 자, 그러면 이거는 진공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비유전율은 2.5 분의 자 전속 밀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원래는 한 9만 340 얼마 나오게 될 텐데 그냥 9만인 거죠. 그쵸?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64번까지 했는데 전하와 전속 밀도,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식은 뭐다? 자, 저 바로 쿨롱의 법칙과 함께 최근의 흐름은 요 전위의 세기 할 때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쿨롱은 당연히 두 개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2 곱하기 R 제곱분의 Q,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얼마나 힘이 많이 작용하느냐이지만 요 전위 계산할 때는 요거 제곱 없어져요. 그냥 R분의 그냥 Q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